나눌 내용은 행사와 사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역들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또 현장으로 진행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온전히 현장으로 다 사역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쯤 저희들이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구 주간의 침례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국내 해외 사회봉사 몇 사역은 어떻게 하는지, 또 각종 지구별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블레싱 전도 축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목장교회 오픈하우스, 또 지구교육자 사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목장교회는 어떻게 세우는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구 침례식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침례 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침례 받을 대상자를 모집을 해야 되겠죠. 침례 대상자를 모집하고 나서 예배부와 관련해서 일정을 확인 검토하고, 또 수지시설국과 방송실 협조 메일을 한 주 전에 보내서 모든 일정들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 대상자들에게는 침례 신청서를 작성하게 해서 또 구원 점검도 하고, 또 개인 신상들을 확인하고, 또 침례 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침례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수지 사무국 행정간사님에게 지구별로 침례 대상자 명단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은 침례 당일날 많은 성도님들이 침례를 받다 보면 가끔씩 침례 받으시는 분들 성함을 잘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서 이름표를 침례복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표 작성을 위해서 그렇게 메일로 해당되시는 분들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침례 당일날 개인 수건이랑 또 갈아입으실 속옷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또 침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분, 또 반주자를 섭외를 해서 배경음악을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되면 좀 더 은혜로운 그런 침례식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침례 당일날 그 이후에는 침례 OT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침례식 전에 모여서 침례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 일정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순서를 안내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침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식을 모두 마치게 되면 각 지구별로 침례 받으신 분들이 침례 받은 간증, 소감 이런 것들 나누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축하 순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침례 받으신 분들에게 수지 사무국에서 만들어주신 침례 증서들을 전달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 준비물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침례 신청서, 그리고 침례 교육지, 이름표, 침례복, 그리고 카메라, 축하권, 이런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지구별 상황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실 수 있겠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침례를 축하할 때 지구에서 미리 꽃을 먼저 구매를 하시고 예배부에다가 나중에 청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4,000원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구매하신 이후에 영수증을 예배부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침례 순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게 되면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침례 준비실에 가셔서 탈의를 하시고 침례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속바지를 착용하십니다. 그리고 침례탕으로 입장을 하시게 되는데, 전체 침례 순서는 자매부터 시작해서 형제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침례 대상자가 침례자에게 수건을 건네게 됩니다. 그래서 수건을 건너받게 되면 이제 침례자가 대상자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원 점검과 그리고 침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사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침례를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앞선 침례 질문에 근거한 침례를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입수를 1초에서 2초 정도 침례탕에 들어가신 이후에 침례 이후 침례 대기실로 다시 퇴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침례가 마친 이후에는
침례 대상자의 간증 및 축하 시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말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가장 최근에 진행이 된 성탄절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지구 침례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대략적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잠시 영상으로 보고 나서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기념 침례식이 진행됩니다. 오늘 침례식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개인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침례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신앙 위에서 굳게 서고 또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 침례식이 끝나면 우리 기쁜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와 축하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침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용숙 우리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용숙 성도님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손 잡으시고요. 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호현 성도님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 신앙에 따라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손 좀 더 올리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호연 성도님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손 잡으시고 무릎 꿇으시고 더 꿇으시고. 네,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한 11분의 형제 자매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숙의 삶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침례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침례식 이렇게 마치게 되었는데요. 지구 침례식은 사실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따로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쉽게도 그런 영상을 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실 때 우리 침례가 진행되는 것을 한번 또 여러분들이 참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새가족 환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게 되면 일단 등록하신 새가족분들 환영의 대상자들을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 3회 정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3월에서 4월, 그리고 8월에서 9월, 11월에서 12월 정도 하게 되지만 지구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진행은 마을장과 지구 교육자가 함께 기획하고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가족 축하로 대체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진행하실 때 2주 전에 장년 목장 센터로 기획안과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고 선 지출하시면 나중에 후 청구 가능하게 됩니다. 행사 진행 시 교회 시설을 이용하시게 되면 사역 지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국 행정간사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교회에서 행사 진행을 잘 돕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원 예산은 교육자, 마을장 그리고 새가족 포함해서 한 사람당 10,000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모든 것이 어색하고 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새가족들에게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간단한 인사나 일상적인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아이스 브레이킹이 끝난 다음에 식사나 다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 및 목장교회에 정착하고 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되고요. 목장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장교회에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회로 전체 같이 기도하게 되지만 또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지구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게 될 때 교회 또는 교회 근처에서 진행되게 되면 모임을 마치고 나서 교회 시설을 전체적으로 한번 안내해 주시면 새가족분들이 지구촌 교회도 잘 정착하고 또 교회 생활을 잘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맷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맷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에 순종해서 지구별로 국내 선교팀을 조직하게 되고 교회와 연결된 한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와 연계하여서 국내 선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교회 또는 파송받은 선교팀, 연결된 지역 미자립 교회 모두 유익이 되는 그런 사역을 실천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역이 진행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이미용을 하기도 하고 발 마사지, 한방, 의료 사역, 경로 잔치, 또 주일학교 사역, 장수 사진, 또 조경이나 교회 시설들을 정비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역들을 간단하게 사진으로 좀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좀 이미지가 작지만 대략적인 이러한 사역들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외에도 또 지구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사역들을 또 미자립 교회 해당 교회와 함께 상의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내 맷 선교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국내 전도부에서 추천하는 지역교회 리스트를 받게 되고요. 그 리스트 중에서 저희들이 제비뽑기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별 국내 맷 참여자들을 모집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죠. 선택된 지역교회 목회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서 그 지역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또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교회가 매칭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사를 하면서 지역교회 목회자와 미팅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역 상황이나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을 논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지구별 지역교회 전도 사역 일정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면 국내 맷 계획서를 작성해서 국내 전도부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은 헌금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맷 헌금 봉투를 사용해서 지구별로 헌금을 하게 되고 또 전체 맷 사역에 사용될 재정은 전도부와 또 지구에서 헌금하신 그런 헌금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구별로 보내는 선교사를 모집해서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시지만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시지만 기도로 또 우리 지구 식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사역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사역을 마친 이후에 간담회 및 지구 모임은 보고를 갖게 되고요. 그 사이에 국내 맷 출정식을 하게 되면 그 출정식에 저희가 참여하게 됩니다. 국내 전도 사역 계획서는 국내 전도부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메일로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 따라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해외 맷 선교는 어떤 사역인가 하면
주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해서 지구별 해외 선교팀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 파송 또는 협력 선교사님 요청에 따라서 단기 선교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파송교회, 파송받은 선교팀, 선교지의 선교사님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역을 실천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종류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는데요. 복음전도, 중보기도, 의료사역, 경로잔치, 어린이 선교학교, 성경학교, 현지 가정신방, 또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또 문화사역 등 현지 문화와 사역 이해 등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 미션이라는 아주 독특한 사역을 진행했는데요. 현장과 그리고 선교 지역을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함께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교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은 해외 선교부에서 추천하는 해외 선교지 리스트를 역시 제비뽑기로 저희들이 선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구별 해외 몇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또 선교 기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칭된 선교사님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한 선교 일정과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요. 지구별 해외 선교 사역 일정과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해외 몇 계획서를 작성해서 해외 선교부로 제출하게 되고 이후에 사역을 위해서 지구별로 헌금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될 재정은 선교부와 지구에서 헌금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충당하게 되고요. 지구별로 또 역시 현장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보내는 선교사로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해외 몇 출정식이 있으면 참여하시면 되고요. 모든 사역을 마친 이후에는 사역 이후의 간담회 및 지구 보고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 맷은 어떤 사역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에 순종해서 사회봉사팀을 조직하고 교회와 연결된 사회봉사기관과 연계하여서 사회봉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송교회, 파송받은 봉사팀, 연결된 기관 모두 유익이 되는 그런 사역을 실천하게 되고요. 종류는 연결된 기관의 요청을 통해서 의논해서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 사역은 복지선교부를 통해서 지구당 2개 사회봉사 대상 기관이 연결되고요. 지구별로 사회봉사 몇 팀을 결성하게 됩니다. 각 기관과 봉사 일정 및 사역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사역 신청서를 복지선교부를 통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 신청서를 제출하고 각 팀별 사회봉사 맷을 실행하게 되고요. 사역 이후에는 역시 간담회 및 목장 모임 때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8일까지 목장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주시면 또 역시 복지선교부에서 목장별로 사회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대상 연결 매칭 카드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이제 지구별 행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행사는 어떤 사역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마을장 MT가 있고 목자 MT가 있으며 가족 축제, 또 연합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한 달 전 양식에 따른 지구별 행사 기한서를 작성해서 목장 사역센터에 제출하시게 되고요. 목장 센터장에 사인 이후에 목장 사역센터 간사님께서 예산을 입금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 당일 교회 차량이 만약에 필요하시게 되면 차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목장 사역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되고요. 행사 당일 교회 시설을 만약에 이용하시게 되면 사무국, 사무행정팀과 시설관리팀 그리고 또 방송이 필요하시면 예배부 방송사역팀에게 협조를 요청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사를 모두 마치시면 한 주 안에 결산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별 행사 기한서 양식은 왼편 이미지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구별 행사 지원 금액은 오른쪽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진행하는 사역들 예산안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참고하시고 잘 행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기획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블레싱 VIP 초청 전도 집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싱 어떤 사역인가 하면 매년 목장교회에서 VIP 명단을 놓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반기 블레싱을 통해서 VIP를 전도 집회에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결신한 VIP를 등록시키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블레싱 사역입니다. 그래서 진행은 학기를 개강하게 되면 VIP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게 되고 VIP 리스트를 목장교회 포도송이에 기록하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목장교회 VIP 포도송이 이미지가 있는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삼각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이실 때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전도 이벤트를 계획하고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레싱 주차별로 미션을 수행하고 블레싱 기간 중에 초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 일정 강사들이 섭외가 되면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또 초대지를 만들어서 전달하게 되고요. 행사 당일날은 사진 왼편 제일 위쪽에 있는 웰컴 센터에서 오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준비하신 소정의 선물을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강사님께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이제 초청하게 됩니다. 복음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정하신 분들, 결심하신 분들은 결심 카드를 작성하시게 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희들이 환영하게 되고 그리고 작성하신 카드를 저희가 수거해서 기도하는 일에 또 잘 정착하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블레싱 사역을 진행할 때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지구촌교회에서는 VIP 인도자 지침서 가이드북을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따라 하시기만 해도 아마 복음 전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인별로 목장별로 매 주차별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후속 사역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양육일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서 또 계속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결신할 수 있게 도와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블레싱 사역을 하게 되면 개인별 미션이 있고요. 또 목장별로 또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5주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하십시오. 리스트를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그 리스트를 따라서 진행하다 보면 성공적으로 저희들이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만약에 전도를 계획하시게 되면 목장교회 전도 이벤트 계획서를 오른쪽 이미지에 나와 있는데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그런 사역 모임을 가지신 이후에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결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픈하우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교회 오픈하우스는 어떤 사역인가 하면 저희 지구촌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도록 목장교회에 소속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목장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목장 오픈하우스를 진행하게 되어서 목장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장교회에 소속되도록 해서 지구촌교회 비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진행은 오픈하우스를 진행하는 행사의 주보 간지를 통해서 채플별 안내 데스크에 신청서를 취합하게 되고 취합한 이후에 지구별 목사님들에게 오픈하우스 신청하신 분들을 연결해 달라는 메일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받으신 메일을 바탕으로 해서 성도님들에게 접촉하시고 또 전화해 주셔서 오픈하우스에 신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목장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구 교육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교육자 사역에 여러 사역들이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서 시간 관계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구 사역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 자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자료들은 지구촌 공용 폴더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시다 보면 목장이 변경되게 되고
또 신설 목장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오직 교적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목장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목장을 세우는 것은 지구 목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산팀에서 이것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메일을 통해서 전산팀에 요청을 하시고 첨조 그룹에다가 장년 목장 센터 전도사님이나 간사님을 추가해 주셔서 목장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세워지는지를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 신방하시게 된 내용들 오직 교적에 잘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이사를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전화번호가 바뀌시게 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진이 아주 옛날 사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신방하실 때 잘 파악을 하셔서 오직 교적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잘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장 보고서를 우리 목자님들과 마을장님들이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하신 내용들이 오직 교적에 들어가시면 기도 제목과 함께 성도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때로는 신방과 기도로 목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임 목자 및 마을장을 세우시게 되면 목자 신청서 및 마을장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장년 목자 센터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예배 안내와 또 봉사 또 여러 설교를 우리 지구 교육자님들께서 섬겨주시게 됩니다. 근무 시간과 회의 모임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부터 주일 저희들이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근무 시간은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토요일은 9시부터 2시까지 공식적인 시간이고요. 느헤미야 기도회 이후에 또 이렇게 늦게까지 또 안내하고 봉사하고 또 기도 백업으로 섬겨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토요일 날 출근 시간은 조금씩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교육자 회의 및 모임은 화요일 오전 8시 양채플 그레이스 홀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지구 교육자 회의, 오늘처럼 이렇게 교육자 회의는 매주 화요일 날 VT 모임 이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교육자 모임 및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날 오전 9시 양채플 VIP 영접실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는 방학 기간이라서 모임이 없는데 개강을 하게 되면 곧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자, 사역자 수련회 그리고 지구 교육자 수련회 참여하시게 됩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성경 공부 강의와 또 예비 목자 훈련 강의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건강한 목장교회를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할 때 저희가 진행하는 이 셀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셀 주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아마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처음 목장이 신설돼서 모임을 갖게 되면 어느 정도 목장원들끼리 서로 친숙한 시간을 가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친숙한 시간을 갖고 관계를 맺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관점이 달라서 때로는 목장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죠. 피스메이커 대표님께서 지난번 오셔서 이 세상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무덤밖에 없다라는 이런 농담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면 이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더 끈끈해지고 또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각 목장별로 3N, 3G 사역을 열정적으로 진행하시게 되죠. 이렇게 사역을 열정적으로 진행하시다 보면 목장도 점점 배가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주기를 잘 참고하셔서 사역하실 때 우리 아무개 목장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사역에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이러한 이제 5가지 주기를 통해서 1년 동안 성장을 하게 될 때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목장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목자님과 마을장님 또 우리 지구 교육자님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될 텐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과 능력으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MT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